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 아침 헤드라인 뉴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오늘 핫하게 너무 보여질 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뭐 흐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바뀌거나 새롭게 나와서 대박 이런 사건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짚어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이제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리를 인상한 데에서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당장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리를 이제 떨어지는 데서는 금리를 이제 떨구거든요. 계속 금리를 떨궈요. 돈을 푼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떨궈요. 계속 금리를 이렇게 해서 떨궈요. 근데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예, 왜?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때는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락하는 데에서는 이제는 답이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예, 이거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을 사기도 하고 달러를 투자하기도 하고 또는 하락 지점에서는 금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이게 세부적으로 다 나뉘어져 있는데 요즘엔 시장이 이게 그냥 한 번에야,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사. 바닥에서 사는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걸 한 번에 다 사는 경우도 이제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여러분 오르고 있죠? 고점 돌파했죠? 금도 이제 슬슬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채권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게 금은 웬만하면 글쎄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다. 그리고 달러도 올라가고 있는데 투자하긴 재미없다. 다 맞추고 있어요, 결국. 그죠? 그리고 채권도 결국에는 올라간다. 채권 사나, 채권 펀드 사나라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펀드 있으세요? 변액보험이다. 뭐 이런 분들. 이거 빨리 채권으로 전환하시기 좋아요. 채권. 지금 빨리 전환해 놓으셔야 된다. 전체 최대한으로. 최대. 그리고 펀드도 그래요. 펀드도 뭐 수익이 났다면 파세요. 파셔서 채권으로,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은 되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금융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짚어드리니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자,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부동산으로 돌아와서, 어디 갔냐? 그래서 금리가 인상을 함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조정받고, 금리 인상했다 그러니까 조정받아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또 금리 인상하거든요. 그럼 또 조정받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언젠가는 시장에서 계속 올려도 시장이 올랐거든? 이해되세요? 여기서도 인상했는데 올라왔고, 여기서도 인상했는데 올라왔고, 여기서 그러니까 올라왔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또 올라갈 거야. 이러고 또 역시 내 말이 맞았어요. 금리 인상 딱 했어. 그래. 역시 또 올라갈지, 그러면 올인, 이러고 돈 많이 넣어. 근데 이제 무너지는 거지. 즉, 금리 인상이라는 거가 그래요. 찬물, 더운물 이론이에요. 찬물, 더운물 이론이라서 시장이 그래요. 찬물, 더운물 이론인데, 그러니까 찬물, 얼음이 가득한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펄펄 끓는 100도씨 물을 한 숟가락을 떠서 이렇게 넣었어요. 한 숟가락을. 그럼 이거 얼음이 다 녹아요? 아니죠. 여기 안엔 여전히 찬물이 있죠? 그죠? 여러분, 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전히 얼음이 이렇게 가득한, 그죠? 찬물이 있단 말이에요. 한 숟갈 넣었다 해서 그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숟가락으로 넣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뭘로 하냐면 한 국자로 넣는 거야. 한 국자로. 한 국자로 가지고 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여전하죠. 그런데도. 근데 두 국자, 세 국, 네 국자 계속해서 국자를 막 갖다 떠넣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죠? 그렇게 되면 얘 어떻게 얼음이 다 녹고 언젠가는 이 얼음이 녹다 못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중이 점점 많아지니까 뜨거운 물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찬물, 더운물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되는 것이 당장 이거가 얼음물이 뜨거운 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운 물이 되는 건 아닌데 이 더운 물이 언젠간 될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얼음을 넣는 게 아니라 국자로 뜨거운 물을 넣어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에 뭐라 했냐면 이 뜨거운 물 넣는 거를 숟가락으로 지금까지 천천히 넣고 하다가 국자로 넣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뭐라냐면 바게스, 바가지 가져가지고, 바게스, 이게 사투리인가? 바가지로 갖고 와가지고 한 번에 넣겠다는 얘기가 막 엄청 급해. 왜? 그동안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찬물이야. 이거 너무 차가워. 그러니까 이제 곧 뜨거운 물이 들어오겠지? 라고 인식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전문가들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곧 앞으로 얘가 당장은 차가워서, 즉 당장은 시장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지만 이내 곧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개인들은 여기에서 사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즐기는 거야. 언젠가 하락할 텐데 이거를 즐기면 되겠어요? 잠 못 자는 거니까 투자 잘못해놓고. 그래놓고서는 어제 또 양주 뛰어가는 분이 또 계셔요. 양주 하락한다 그러니까 양주 가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냐면 부동산 얘기를 듣고 있어. 이걸 우리 공룡님이 들으면 기가 막혀 하는 거지. 제가 이기 중에서도 또 얘기를 이기한테도 얘기했던 거거든. 부동산 가가지고 그 부동산을 그렇게 한다. 재수강 들으세요. 재수강 들으세요. 예. 기가 막히죠. 부동산들이 그렇게 잘 같으면 뭐 하는데 부동산에. 그죠? 그거 아세요? 재밌는 거? 제 거 영상 유튜브 구독 중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더 재밌는 거 알고 계세요?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상담 오는 거 알고 계세요? 전화 상담도 와요. 사장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여기 앞으로 이렇게 뜬다는데 이거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직이야. 엄청 많아. 사장님, 저도 사도 될까요? 저도 사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사장님 왜 올라요? 사장님,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이래요? 이러한 전화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 근데 가가지고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본다? 아이고 참나, 이게 바보야 바보. 바보 삼룡이야. 진짜 바보 삼룡.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앞에 놓여있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금은보화가 뭔지 몰라. 봐봐, 금을 쥐고 있는데 이 금을 몰라가지고, 금은인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부동산한테 가가지고 이걸 동이라 합시다. 금은동이니까 동을 쥐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여긴 대학생이고 여긴 초등학생인데 내 앞에 대학생 100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가가지고 60점 나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60점대 여기 와서 묻는 건데, 자신이 데리고 있고 자신이 미팅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좋은지를 몰라. 이거 어떡하겠어 이거. 뭐 가난은 그러니까 이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난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성경에도 좋은 것들을 흑진주라 그러죠. 흑진주를 누구한테 주지 말라고요? 개하고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이걸 얘기를 한 거야 이미. 이거 이게 인문학적인 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가난도 똑같아.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거는 마인드에서 오는 거거든. 깨어있는 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1차 공부가, 우리 수업이 100만 원 내고 들으시는 분들 1차가 뭐냐면은 마인드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안 깨면 아무리 2번, 3번에 필요 없어. 이거 아무리 필요 없어. 부동산 못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계속 된다. 그러면서 잠깐 짚어드렸고요. 세종시와 대구 이어서 대전 아파트 값도 뚝 떨어졌다. 이러면서 하락세 전국 확산이는데, 여전히 말씀드리는데요. 세종시는 지금 확실하게 확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진짜 장난 아니게 꺾였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유튜브에 이제 세종시들이 많이 또 출연을 해요. 유튜브에 누가 세종시를 많이 찍냐면, 세종시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등장을 하네. 왜 그럴까? 이분들도 모르는 거야. 이 공인중개사분들 장사가 안 되거든. 장사 안 된다는 게 뭐예요? 매매가 돼야 되는데 매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안 되고 다운이 되니까 이분들이 잘못 또 판단하고 있는 거야. 뭐냐면 입지나 또는 뭐랄까 유튜브 영업 방식을 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업 방식. 그래서 유튜브로 영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 유튜브가 대세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틀렸어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세종시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그 사업장, 세종시 자체의 사장님께서 출근하시는 그 순간 사장님은 돈을 절대로 최소 3년 동안 사장님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할아버지를 한다 해도 사장님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시장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하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말하는 걸 따라간다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 아 그렇구나. 이게 겸손인 거야. 이 사람이 그렇다 A라고 말하는데 아니거든. A-C거나 C-1이거든. 이건 내 생각이 맞아. 얘가 그렇다는데 어떡하고 따라가야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거는 추세에 있어서 누가 했던 얘기더라. 이게 제시 리버모어가 이야기했어요. 제시 리버모어. 투자의 귀재입니다. 제시 리버모어. 이 책도 많아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책을 사서 읽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읽을 것도 없어.
금고를 열어봤더니 이분이 돌아가신 후 자살했어, 권총으로. 권총 자살했는데, 예.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아들이 이제 금고를 열어봤는데 아버지 금고에는 돈이 많이 없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거든요. 제시리모모가 했던 얘기 같아요. 제가 하도 많이 오래된 얘기고 많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했던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서 너무 와닿아. 시장에 나는 한 조각을 집는 것과 같다. 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게 너무하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여기 시장이 간다 또는 안 간다 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것 중에 한 조각, 이게 퍼즐 있죠? 퍼즐이 수만 가지 퍼즐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중에 한 조각을 나는 집어드는 거야. 두 손가락으로 딱. 그리고 그 시장에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장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먼저 선별 분별을 하고 그 조각을 잡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양주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양주 올라가게끔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리얼티님 제발 좀요. 이게 얼마나 나한테 실수하고 있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야 말을. 그럼 내가 여기서 양주 떨어질 것 같은데 시장을 이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양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이미지 엉망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한 사람의 자산 돈 3, 4억을 벌게 2, 3억 벌게끔 하느라고 내 이미지를 그렇게 실추한다?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그 2, 3억 때문에 그런 짓을 해. 나한테 20억을 갖다 줘봐. 그런 짓을 하나. 20억 줄 테니까 그렇게 한마디 해줘. 나 안 해요. 나 안 해요. 그거 아니어도 나 돈 많이 벌 수 있어. 필요 없어 그거. 그러니까 시장을 왜곡하지 마. 애초부터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 대구, 세종시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세종시 공중계 얘기하다가 여기 왔죠. 중개사 사장님도 그래. 세종시 공중개사 사장님들도 한 조각을 잘못 계속 쥐고 있던 거예요. 이분들 다 물려있어, 역전세로. 100%야. 내가 다 알아. 이거 우리 수업에 다 나와요, 여러분. 이 혀를 첫 번째 수업에서부터 여러분 소름 돋아요. 막 1시간도 안 되면 막 뻑뻑 가요. 다들 그 강의 들어보면 입이 쩍쩍 벌어져. 대박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세종시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에는 하락하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 사장님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근본을 모르는 거지. 이 근본을 아는 거는 정말 운이야, 운. 인생 살면서 운을 만나야 돼. 사람을 잘 만나든가 배우는 걸 잘 만나야 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100권을 읽으면 한두 권이 그런 얘기를 할까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세종시, 대구 이어서 대전 아파트 가격도 이제 결국에 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전 아파트 가격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전, 대구, 세종. 근데 결국에는 다 이제 들어왔고요. 라운드 안에. 그죠? 그 다음에 여순광인데, 광양도 이제 결국에는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9호가 22년도에는 추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으로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첫째 주 시세에서 서울 3개구 내렸다. 서울 3개의 구가 내렸고 보합이 6곳이고 경기 하남 의정부 또한 하락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의정부도 이제 의정부 부대찌개도 유명해요. 그래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세종시와 대구에서 대전에서도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돌아섰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값이 하락 보합으로 전환되는 곳이 느는 등 전국 시장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만 이야기하면서 얘기했던 분들 다 이제 없어진다. 또 재밌는 거. 시장에서 두고 보세요. 22년 중순부터 이 얘기 기억해 주세요. 중순부터 해서 하반기 가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22년도 하반기 가면은 지금 방방 뜨고 계신 유튜브 있죠? 유튜버들. 예. 이런 분들 싹 없어질 겁니다. 망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거기를 열광하면서 들었던 분들은 또 많은 전문가를 따라 나서겠죠. 추적해서 나서겠죠. 예. 그쵸? 이상해요. 참 재밌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야. 알려준다 해도 안 오잖아, 우리 방은. 잘. 되게 재밌어. 돈 버는 건 소수거든. 예. 그래서 우리 방이 소수로 항상 이렇게 있는 거가 저는 항상, 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람이 설사 많아지는 게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왜? 듣고 싶은 소리를 해야 되거든, 원래. 예를 들어서 제가 세종시 반등 온다, 뭐 대구 반등 온다, 그리고 대전도 이렇게 조금 더 결국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서울도 결국엔 올라가지 않냐, 이러면서 서울 올라가는 뉴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겁나 많이 온다.
재밌어요. 반면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상승 초입세에서는 하락 얘기하면 대박인게 나요. 예, 왜? 누가 그래서? LH, 라이트? 그분이 그렇게 대박 났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상관없어요. 전국 아파트값 그래서 하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뉴스가 화려했고요. 어이구, 시간이 많이 흘렀죠. 자, 오늘 갈 곳이 있어요. 바로 어제 주문 들어왔어요. 우리 카톡방에서 주문이 들어온 곳입니다. 바로, 짜잔! 오산시입니다. 오산시. 예, 오산시. 자, 오산시 인구 보도록 할게요. 오산시 인구는요, 23만 명입니다. 23만 명. 그래서 인구가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15만에서 쭉쭉 성장해 왔습니다. 예, 이게 부동산 지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현재는 23만 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엄청 성장했죠. 오산시가 옛날에 오산이라는 곳이 원래 시골이었거든. 예, 오산이 엄청 시골이었어요. 시골. 근데 지금 오산이 엄청나게 많이 뜨고 있죠. 뭐 지하철도 들어가는데 이때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뭐 결론적으로 듣고 끝까지 듣고 일단 하시기 바라요. 수요 입주 보니까 오산시 지금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근데 22년에 400세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세대가 조금씩 계속해서 증가되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가 이제 들어오는데 향후 입주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굶었기 때문에 얘가 일로 오면서 얘가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될 수는 있는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투자자들의 물량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신축 아파트들의 공급이 즉 이 투자자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있다. 다시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면서 매매 물량이 있어요. 물량이 있는데 이 물량들이 좀처럼 잘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오산은 언제 투자했어야 되냐면 2019년 여름에 쏘는 타이밍이었어요. 실제로 오산에 제가 2번 이때 갔었고요. 리얼티가 가는 곳은 바닥 아니면 상토라 그랬죠. 근데 2019년에 여름에 갔었고요. 이때 당시에 매매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이 편한 세상이나 이런 것들 되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산은 지금은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가격 또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오산이라는 지역이 작아요. 오산이 지역이 작아요. 그리고 향후 반전세가 활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산에서는요. 예, 이제 오산은 반전세가 활약될 곳인데 그러나 옆에 화성시가 있거든요.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화성시가 있으니까 그 점이 좀 포인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옆 지역하고 묶는 거에 있어서 어느 지역하고 잘 묶어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묶어도 되는 지역이 있고 묶지 말아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오산 같은 경우는 묶어야 됩니다. 화성하고. 그래서 물량이 있으니까 그 점이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도권하고 이제 같은 흐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1호선이 들어가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수도권하고 같은 흐름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무너진다 해서 오산도 무너진다? 오산에서 출퇴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서울까지. 가능해요. 예,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버스 전용이 있잖아요. 오산까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산 서울이 출퇴가 가능하고 1호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같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울이 앞으로 향후에 위험하고 경기도권이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산도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에요. 서울이 빠지니까 경기도가 빠지는 지역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오산은 아닙니다. 오산은 개별적인 활동에 있어서 같이 빠지는 타이밍일 뿐이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이 달리고 있는 거지, 노선을. 근데 얘는 나중에 서울이 예를 드는 건데 서울이 올라가. 근데 오산도 그렇다고 올라간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오산이 더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오산은 조금 더 횡보할 수도 있다. 즉 별개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본다 해서 같은 흐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갑니다. 다음. 오산에서 제일 평균적으로 비싼 곳 봤더니 오산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바로 외산미동이라는 곳이에요. 외산미동. 동 이름이 외산미동이에요. 여기는 완전 리였거든. 마을 리 수준이었거든. 그래서 외산미동이라는 곳인데 왜 이곳이 비싸졌냐면은요. 이것이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외산미동에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 서동탄역에 더샵 파크시티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동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고속도로 중심으로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거든요. 근데 1동탄에서는 이제 서쪽, 여기 이제 개발이 다 되는 곳이고, 여기 서쪽, 여기가 이제 서쪽인데, 여기가 더샵 파크시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더샵 파크시티가, 행정구역상으로 오산이에요. 그리고 흐름으로는 동탄이고, 그러니까 동탄이 이렇게 계획도시 부채꼴로 이렇게 막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화성하고 제가 아까 같이 또 이렇게 연관 지을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거가 이제 더샵 파크시티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동으로는 오산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말이 오산이지 실제로 거의 동탄이에요. 또 이 더샵 파크가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2,200만 원 정도 대략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를 두고 또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오산에서 제일 비싼 건 뭐다? 서동탄에 있는 더샵 파크시티다. 그래서 얘가 제일 비싼 동네다. 그러니까 명목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은 적용되기 힘들다. 뒤에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산미동이라는 곳 밑에 이제 내산미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산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교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4개의 아파트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가서 이제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교 자이 아파트랑 호반이랑 게 2개가 붙어 있고요. 그 밑에 이렇게 아파트가 또 2개 있는데 이 임대입니다. 이게 임대. 그래서 이게 총 4개야. 예, 그래서 임대는 조금 제끼고 2개, 자이 아파트랑 호반 아파트 그래서 이렇게 2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비싼 곳입니다. 그래서 외산미동과 내산미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게 이 외산미동하고 지금 내산미동에 있는 것들이 특히 외산미동은 예외이고 내산미동은 좀 인정이 돼요. 오산으로. 도로를 근데 중점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반영이 오산 시내에 반영이 되어서 오산으로 가격이 인정이 되려면 즉 다시 좀 정리하면 내산미동에 있는 이 두 아파트들이 오산으로 가격이 인정이 되려면 이번 사이클은 어려워요. 즉 오산이 너무 많이 올랐고 이제는 하락한 다음에 다시 갈 때 그때 아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 반영이 될 것 같긴 한데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세교자이랑 호반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가격이 이게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오산 빠질 때 크게 빠지진 않을 건데 그러나 얘도 하락세는 면치 못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들고 계세요. 어차피 다시 얘는 회복될 때는 엑설런트 할 것입니다.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이는 어디에 원리가 있냐면 송도의 원리랑 같아요. 송도도 처음에 지어놓고요, 여러분. 이게 막 단방이 떠가지고 송도에 이게 대장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락을 했어, 인천이. 하락하고 상승이 올라올 때 손바꿈이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송도가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이 된 거예요, 인천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내산미동이 나중에 오산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 7년이 될지 8년 뒤에 될지 뭐 9년이 될지 모르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지. 가봐야지 알죠. 저도 몰라요. 그거는 몇 년 뒤에 다시 바닥일 겁니다.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고. 아셨죠? 그럴 때 아마 이 내산미동과 외산미동 그러면서 동탄이 뜨기 시작하면서 같이 이게 오산으로 열풍이 불러오려는 바람이 살짝 불 때 이때 배팅 자리예요. 아셨죠? 그런 걸 전문가들이 아니면 어떻게 아냐. 그렇죠? 예. 제가 현직에서 존재하는 한 아마 계속하면 얘기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마역 있는 곳에 세교동 그 밑에 오산대역 있는 수청동 여기입니다. 새마역이 있는 곳에 이제 세교동이 있어요. 그 밑에 오산대역 있고 거기 수청동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핫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내려와서 이제 오산 IC 쪽에 원동이 있어요. 원동. 오산 IC 쪽에 여기가 이제 투자하기 정말 좋았던 지역이에요. 이편한 세상이나 그런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원동이 아파트가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21인가 22개 정도 될 거예요. 아파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편한 세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상권도 좋고 고속도로 딱 내리면서 부채꼴로 펼쳐지는 곳이에요. 지도에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고속도로 중점으로 해서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고속도로 이렇게 톨게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오산 시내로. 근데 여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경부고속도로 중점으로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아파트예요.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서는 게 있는데 여기 새 아파트입니다. 요거. 예. 이게 또 있고 여기도 새 아파트 들어오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이제 이 고속도로 앞이냐 뒤냐 이런 거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여기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아파트 이름 뭐더라? 근데 여기 친척 형님이 사셨어요 예전에. 팔고 났는데 별로 안 올랐어. 예, 별로 안 올랐지. 그동안 장기적으로. 왜? 오산이 내려갔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요게 시골길이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시골길이었어요. 이렇게 고속도로 내려올 때. 그래서 오산 앞부분 여기가 투자 가치가 있었어요. 언제? 2019년도 여름에. 오산은 이제 떨어질 칼날이 될 거예요. 이게 포인트겠죠, 여러분들? 예, 오산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집니다.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들은 열광할 것이에요. 호재가 난무하게 소문이 좀 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인덕원역 있죠. 여기 안양 내려가는데 평촌 안양 여기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그 복선 전철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사업이 외산미동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산으로 해서 연결이 되면은 그거 가지고 연결이 돼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탄하고의 생활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동탄의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오산 시민들도 함께 손쉽게 지하철을 누벼가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자, 세교 2지구 해가지고 이런 호재도 있다. 이런데 이것도 아이고 의미 없다. 아이고 의미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산 절대 지금 투자하면 안 되고 매도를 무조건 고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서울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떨어지는 곳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서울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해요? 지금 서울 의견 많죠. 맞아요. 서울은 지금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려간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의견은 있을 수 있고 둘 다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서울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둘 다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 그동안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집 장만하는 것도 그래. 내 집 장만하는 것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얘가 만약 올라갔을 때 언젠간 떨어져요. 여러분 평생 오르는 건 없어. 분명한 건 뭐냐면 확실한 건 뭐냐면 서울이 10년 100년 계속 조정도 안 하고 20년 오르고 계속 30년 오르고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 영원히 오르는 게 없다면 세종시가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유동성 자금에 의한 이야기잖아. 그럼 이 유동성 자금에 의한 거가 언젠간 끝날 텐데 이 언젠가 끝나는 거에 있어가지고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 있어가지고 만약 서울시가 계속 올라간다 해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다른 곳에다가 돈을 해놨다가 서울시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 그때 얘 팔아가지고 바꿔먹으면 되잖아. 원래 집이라는 걸 그렇게 하는 거든. 집은 집대로 바꾸는 거거든. 집은 집끼리. 이게 원래 갭 투자의 정석이에요. 이게 원래. 그래서 갭 투하는 거야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집착만 하려고 하는 게 갭 투예요. 원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면 하나 팔고 하나는 부채 갚고 전세금 빼주고 내가 들어가 살고. 이게 원래 정석이거든. 이게 원래 갭 투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집은 집으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근로소득으로 돈 벌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집 살라니까 이게 되나? 안 되지. 이런 거다. 그래서 서울이 올라가더라도 언젠간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주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서울을 틀렸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서부대대 새 여순강인데 다 맞히고 있어 지금. 다 맞췄지 뭐. 근데 다 맞췄는데 얘만 틀렸어. 상관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맞췄기 때문에. 그럼 얘로 가지고 얘를 해점 된다는 거죠. 표준 편차에 있어서 대가리랑 꼬리는 끊어내고 이거 가지고도 이거를 커버하고도 남게끔만 구조만 짜면 되는 거지. 현금 관리를. 문제가 없는 거거든. 95% 내지 98% 적중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 100% 안 된다. 야, 해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이 지금 계속해서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난 이 사람들 잘 보면은 간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이 사람들 지방 투자에 있어가지고 다 틀리고 있던데? 제가 누구라고 실명 거론하면 5명이 나와.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 근데 여기 거론 안 할게. 지방 투자 다 틀리던데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더만 서울 하나만 끊어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더라고 보니까. 제가 역사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어쨌든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그렇게 되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어